살다 보면 문득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이 참으로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올 때, 믿었던 이에게 마음을 다쳤을 때, 혹은 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홀로 남은 거실에서 느끼는 그 서늘한 외로움 같은 것 말입니다. 1000년 전 신라의 푸른 바다를 건너온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생김새도 입은 옷도 하는 말도 우리와는 너무나 달라 사람들은 그를 구경거리 보듯 했지요. 비웃는 이도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함정을 파서 그를 밀어내려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도 그렇다고 비굴하게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달 밝은 밤이면 홀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을 뿐이지요. 사내를 괴롭히던 이들은 세월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노래는 1000년을 견디고 살아남아 오늘날 인류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처용. 외롭고 낯선 땅에서 끝내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낸 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여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은 멀리서 온 손님과 같고 귀한 이야기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처용 이야기의 먼 항해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신라 헌강왕 제위 시절이었습니다. 나라 안이 태평했습니다. 서라벌 경주 거리에는 집집마다 노랫소리가 들렸고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지요. 기와집이 질비했고 시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왕은 풍류를 즐겼고 신하들은 왕을 칭송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이미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삼국을 통일한 지 200년이 넘었습니다. 통일의 호기로운 기세는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귀족들이 권력을 나눠 갖고 서로 싸웠습니다.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힘을 키우고 있었지요. 백성들은 세금에 허덕였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가라앉기를 반복했지요. 왕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잔치를 열었고 사냥을 나갔고 시를 짓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 가는데 왕은 노래를 불렀지요. 그 시절 경주에는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나라 상인이 있었습니다. 비단과 도자기를 싣고 왔지요. 외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먼 곳 서쪽 바다 너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랍 땅에서 온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향신료와 유리와 진귀한 물건들을 싣고 왔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눈이 크고 코가 높고 피부가 달랐으니까요. 말도 달랐습니다. 음식도 달랐지요. 신라 사람들은 그들을 구경하듯 쳐다봤습니다.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물러섰습니다. 낯선 것은 언제나 그런 반응을 불러오는 법이었지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라 땅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헌강왕이 개운포로 행차를 나간 날이었습니다. 개운포는 경주에서 동쪽으로 나아가면 닿는 바닷가였습니다. 왕은 가끔 그곳에 나가 바다를 봤지요. 바다를 보면 마음이 트인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줄지어 따랐고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화려한 행차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인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파도가 거세졌지요. 왕의 수레가 멈췄습니다. 신하들이 술렁였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왜 이러느냐?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동해 용왕이 심기가 불편하신 것입니다. 달래드려야 합니다. 왕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향을 피우고 술을 따랐습니다. 바다를 향해 절을 올렸지요.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모두가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낯선 배였습니다. 신라배가 아니었지요. 돛의 모양이 달랐고 배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배였지요. 그 배가 천천히 폭우로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이 긴장했습니다. 칼에 손을 얹은 자도 있었지요. 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배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지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크고 코가 높았습니다. 피부가 검었지요. 옷이 달랐습니다. 허리에는 낯선 물건들이 걸려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라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지요. 두렵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땅에 처음 발을 디디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왕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바로 처용이었습니다. 처용은 어디서 왔을까요? 신라 사람들은 그를 동해용왕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바다에서 왔습니까요? 안개 속에서 나타났으니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전설과 신화를 붙이는 법이었습니다. 용이 있다고 믿었고 바다 아래 용궁이 있다고 믿었죠. 그러니 바다 저 너머 먼 곳에서 온 이 낯선 사람을 용왕의 아들이라 부른 것이죠. 하지만 처용은 사람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 배를 타고 수개월을 항해해서 신라 땅까지 온 사람.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그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용은 왕 앞에 섰습니다.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경주에는 여러 나라 말을 아는 상인들이 있었지요. 당나라 말을 아는 사람이 통역을 했습니다. 처용도 당나라 말을 조금 알았으니까요. 처용이 말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교역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잠시 머물고 싶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처용이 대답했습니다. 서쪽 바다 너머에서 왔습니다. 아주 먼 곳입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들어오너라. 처용이 경주에 들어섰습니다. 경주거리를 처음 걷는 날이었습니다. 처용은 천천히 걸었지요. 눈을 크게 뜨고 이 낯선 도시의 모든 것을 담으면서 사람들이 물러섰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지요. 아이들이 뒤를 따라오며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무섭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어떤 이는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왔다가 처용의 눈빛을 보고 물러났습니다. 처용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처용은 이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항상 이런 시선을 받았지요.
처음에는 신기하게 보고, 그 다음에는 경계하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처용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시장에 들렀습니다. 냄새가 달랐지요. 음식이 달랐습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처용은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상인들이 파는 것들을 봤지요. 대부분이 처음 보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한 상인이 처용을 불렀습니다. 당나라 상인이었지요. 어디서 왔어? 처용이 대답했습니다. 당나라 말로. 서쪽에서 왔습니다. 당나라 상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서쪽.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실크로드를 타고 오는 상인들, 향신료와 유리와 진귀한 물건들을 가져오는 사람들. 무엇을 갖고 왔어? 처용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병이었죠. 당나라 상인이 그것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귀한 향신료였지요. 신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래. 그것이 처용의 경주 생활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처용은 신라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산다는 건 눈을 감고 걷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용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서툰 발음을 따라하며 허허 웃고 낯선 음식이 있어도 약이라 생각하며 삼켰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낯선 세상에 몸을 던졌듯 처용 또한 그렇게 신라의 공기를 제 것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매일 새로운 단어를 익혔지요. 시장에서 상인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을 붙잡고 이것이 뭐냐 저것이 뭐냐 물었지요. 아이들은 처음에 도망쳤다가 점점 처용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눈이 크고 코가 높은 그 아저씨가 웃기게 신라 말을 따라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용은 간단한 인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달이 지나자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지요. 3달이 지나자 왕의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신라 말을 익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라 음식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맞지 않았지요. 너무 맵고 너무 짜고 너무 낯선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용은 억지로라도 먹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땅의 음식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1달, 2달이 지나자 신라 음식이 맛있어졌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었으니까요. 신라 옷도 입었습니다. 처용이 입고 온 옷은 신라 날씨에 맞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웠지요. 신라 옷을 구해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요.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눈이 크고 코가 높은 그 얼굴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해도 처용이 어디 있든 이방인임을 드러냈지요. 그것은 처용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용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얼굴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능력으로 받아들여지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헌강왕은 처용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용이 가진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먼 나라의 항로를 알았습니다. 어느 계절에 어느 바람이 부는지, 어느 바다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신라 상인들은 당나라까지는 갔지만 더 먼 곳은 알지 못했지요. 처용은 그 너머를 알았습니다. 왕은 그것이 탐났습니다. 교역을 넓히면 나라의 이득이 됐으니까요. 약초를 다룰 줄 알았습니다. 신라에 없는 약재들을 갖고 있었지요. 어떤 병에 어떤 약을 쓰는지를 알았습니다. 왕실에서 처용을 찾는 일이 생겼지요. 왕의 친척 중에 오래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처용이 가져온 약재로 차도가 생겼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지요. 그리고 음악이 있었습니다.
처용은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노래를 사랑했지요. 처용의 고향에서는 노래가 삶이었습니다. 기쁠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일할 때도 노래했지요. 처용은 신라에 와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사람은 왜 혼자 노래를 하고 다니는 거냐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지요. 처용의 노래는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았지요. 멜로디가 달랐습니다. 신라 음악과 달랐지요.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경주거리를 걷다 보면 처용의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용을 불렀지요. 노래를 해보거라. 처용이 노래했습니다. 왕이 들었지요. 한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상하지만 아주 좋구나. 그것이 처용에게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왕은 처용에게 벼슬을 내리고 아름다운 신라 여인을 아내로 맺어 주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는 실로 과분한 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처용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귀한 인연이라 여기고 지극정성으로 소임을 다할 뿐이었지요. 처용이 맡은 일은 외국과의 교역을 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거친 바다를 건너온 그에게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었고 처용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제 몫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왕이 맺어준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기록에 아내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녀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는 사실만은 전해 내려옵니다. 하지만 처용은 아내를 대할 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본래 강요로 맺어진 관계였기에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아내는 눈이 크고 코가 높은 처용의 얼굴을 낯설어하며 어색해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본 처용은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내에게 신라말을 가르쳐달라며 몸을 낮추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챙기고 시장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놓기도 했지요.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입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처용이 아내를 위해 나직이 고향의 노래를 불러주었을 때 굳게 닫혔던 아내의 입가에 처음으로 화사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낯선 인연을 소중히 보듬고 기다려주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용이 경주의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경주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처용이 신라 말을 배우고 신라 옷을 입고 신라 음식을 먹고 신라 사람들을 도우면서 조금씩 달라졌지요. 시장 상인들은 처용이 오면 반겼습니다. 처용이 가져오는 약재와 향신료가 필요했으니까요. 아이들은 처용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처용이 노래를 불러줬으니까요. 병든 사람들의 가족들이 처용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처용을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주 왕실에는 처용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었지요. 바로 신라의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이자 왕의 측근인 고위관료 홍아찬이었습니다. 홍은 처용을 그저 왕이 되려온 신기한 장난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용이 왕의 총애를 입어 정사에 관여하기 시작하자 홍의 눈빛은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저 나그네가 우리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홍은 처용이 스스로 무너질 단 한 번의 틈을 노리며 뱀처럼 숨죽여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용 또한 그 서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타지에서 살아남은 이방인의 감각은 예민했지요. 어느 땅에 가든 자신을 시기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처용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조심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는 모진 풍파가 있는 법이지요. 어느덧 경주에도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처용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내가 유난히 좋아하던 가을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너머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용이 흥얼거리던 그 노래를 아이들이 엉성한 신라말로 따라 부르고 있었지요. 처용은 멈춰 섰습니다. 낯선 땅에서 자신의 노래가 다른 이들의 입술을 통해 세상 밖으로 울려 퍼지는 순간, 처용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노래가 삭막한 타양사리에 지친 그의 마음을 등불처럼 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되자 경주에는 고향과는 다른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당나라 상인이 처용에게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귀족 중에 당신을 없애려는 자가 있으니 조심하시오. 처용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 이방인이 잘 나가면 시기하는 이가 생기는 법이지요. 상인이 두렵지 않냐고 묻자 처용은 답했습니다. 두렵지요. 하지만 두렵다고 멈출 수는 없지 않겠소. 봄이 지나고 열기가 가득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더운 저녁, 처용은 산자락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로 서늘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었지요. 홍이 보낸 자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처용을 에워쌌습니다. 처용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려는 찰나 처용은 칼을 뽑거나 비명을 지르는 대신 노래를 불렀습니다. 크고 높은 목소리로 경주 거리에서 부르던 그 노래를 마치 새벽닭이 아침잠을 깨우듯 큰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괴한들이 멈칫하는 사이 노랫소리를 듣고 야간 순찰을 돌던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홍이 보낸 괴한들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노래가 처용의 목숨을 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처용을 보고 아내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처용은 그저 걷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며 웃어 보였지만 아내는 그 얼굴에 남은 상처를 보며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훔쳤습니다. 처용은 검은고를 꺼내 아내 앞에서 고향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낯설고 외롭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 선율에 아내의 눈물이 처용의 상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처용은 마당에 나와 밝고 둥근 달을 보았습니다. 고향에서도 배 위에서도 보았던 저 달은 어디서나 같았습니다. 나 또한 저 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처용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처용이 경주에 온 지 2번째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밤, 처용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가장 길고 잔인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노래하며 밤거리를 걷다 돌아온 처용이 집문 앞에 섰을 때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낯선 기운에 처용은 멈춰 섰습니다. 처용이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처용이 선택한 믿기 힘든 행동. 그것이 왜 천년의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았는지
다음 편에서 그 눈물겨운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친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